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함수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로컬 베리어블 뿐만이 아니고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직접 함수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docstrin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설명은 지난 시간의 연장성산에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이썬을 직접 실행한 상태에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호출된 함수 안에 있는 변수들은 함수 바깥에서 접근할 수 없다, 이런 걸 우리가 로컬 베리어블이라 부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우아하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앞에 이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유효한가 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일단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기 이제 쉘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네요. 이거는 우리가 파이썬을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타난 이 화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이렇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손으로 쳐서 실행을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쉘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본 것처럼 이렇게 쉘 상태에서 디그리 셀시우스에다가 26.0이라는 거를 어사인한 예제들이 여러 등장했죠. 이런 경우에 디그리 셀시우스라는 이름이 결국은 파이썬이 최초로 실행이 된 저 쉘 상태에서 기억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 쉘은 이런 디그리 셀시우스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본인만의 테이블이 있어요. 변수 이름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테이블. 이런 걸 이제 네임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파이썬을 최초로 실행한 상태에서 디그리 셀시우스는 26.0이라고 치게 되면 쉘에 딸려있는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공간에다가 디그리 셀시우스라는 이름을 이제 등록하게 되고요. 통상 파이썬이 실행되자마자 이렇게 최초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디그리 셀시우스는 26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그 디그리 셀시우스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컬 베리어블이 함수 안에라는 의미에서 로컬이라면 함수 바깥에, 그리고 파이썬이 실행되자마자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걸, 이런 걸 로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글로벌,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쉘에서는 보는 것과 같이 쉘만의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져서 디그리 셀시우스로 이제 저장을 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언급을 한 주 관심사는 결국 이제 펑션이죠. 펑션은 보는 것과 같이 펑션이 실행이 되면 그 펑션 안에 있는 로컬 A, 로컬 B 이런 예제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런 함수 안에 있는 변수들은 이 함수의 네임스페이스, 지금 그림을 보면 이제 이 펑션의 네임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 펑션의 네임스페이스에 이들이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 네임스페이스는 펑션이 만들어져서 사라질 때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함수가 실행이 돼가지고 로컬 베리어블 A와 로컬 베리어블 B가 펑션의 네임스페이스에 저장이 되었다가 이 펑션이 이제 호출이 끝나고 리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네임스페이스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쉘에는 쉘의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함수가 호출이 되면 함수는 함수 본인의 네임스페이스를 만드는데, 함수 본인의 네임스페이스에 결국 함수 안의 로컬 베리어블이 등록이 될 거고요. 이들은 쉘의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펑션 안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은 펑션의 네임스페이스에 저장이 됐다가 펑션이 리턴하게 되면 이 함수 자체에 있는 네임스페이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쉘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컬 베리어블이 왜 함수 바깥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그 네임스페이스를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을 보게 되면 함수 fx를 선언을 했고요. 입력 파라미터 x가 들어오면 x는 2 곱하기 x, 그리고 리턴 x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x는 펑션 f의 로컬 베리어블 x가 되겠고요.
근데 이 함수 바깥에도 보는 것과 같이 x는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함수 안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 x하고는 다른 애죠. 쉘의 x예요. 쉘의 x. 쉘의 x가 되는 거고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x는 1을 주고 x는 fx 더하기 1 더하기 fx 플러스 2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이거하고 로컬 베리어블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파이썬이 최초 실행이 됐을 때 맨 위에 있는 함수 f가 선언이 된 거를 파이썬이 이해할 겁니다.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컴퓨터 메모리에 함수 fx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결국은 쉘에서는 함수의 이름인 f라는 이름으로 이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의 주소값인 id1을 저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함수의 이름인 f는 이제 쉘의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이 됐고요. 이어서 x는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쉘에 x라는 이름이 등록이 되고 1에 대한 메모리 id2가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함수를 빨간색 부분처럼 호출하게 되면, 즉 x가 1이니까는 fx 플러스 1, f2로 함수를 호출한 부분이 이제 왼쪽에 나타났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컬 베리어블인 x가 속해 있는 함수, 즉 f의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함수 f의 네임스페이스에 이 x는 이 x가 아니고 요 x예요. 요 x. 함수 f의 로컬 베리어블인 x가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x가 1인 상태에서 함수 f는 1 더하기 1, 즉 입력 파라미터를 2로 받았으니까 함수 f의 로컬 베리어블 x, 입력 파라미터 x, 얘죠. 얘는 2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2 곱하기 2는 4니까 함수 f의 로컬 베리어블 x는 4를 가리켜야죠. 함수 f의 로컬 베리어블 x는 4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return value라는 애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쉘의 세상, 즉 함수 f를 호출하기 전의 파이썬의 세상과 함수의 f의 세상, 둘은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따라서 파이썬에서는 함수를 호출한 것과 호출받은 함수의 return 값을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 간에, 서로 다른 공간 간에 연결하기 위해서 개발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코드상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요 return이라는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방금 계산을 했었던 x는 4라는 이 값을 가지고 함수 f를 나와 쉘로 넘기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return value라는 애가 등장을 했는데, 얘가 이제 return 구문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계산을 한 x는 4라는 값을 이제 함수 f에서 들고 나와서 바깥에 호출한 쪽으로 전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return value가 4라고 되어 있고요. 코드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return 구문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애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fx 더하기를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결국 이제 4라는 숫자가 이제 위치하게 되겠죠. 리턴 값에 의해서 4라는 값이 왔으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fx 더하기 2를 보게 되면 x는 1이니까 1 더하기 3, 즉 1 더하기 2, f3이 호출이 되죠. 그러면 다시 함수 f의 네임스페이스가 열리고 로컬 베리어블인 x, 입력 파라미터 3을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은 2 곱하기 3에 의해서 2 곱하기 3에 의해서 함수 f는 다시 x를 6으로 계산하니까 x는 6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return은 6을 해야 되니 return value라는 임시 작업 공간이 생겨서 6을 가리키고 난 후 이걸 다시 함수 바깥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결국 4 더하기 6이라는 결국 이제 더해지면 10이죠. 10을 x에 저장하게 되죠. 이 x는 무엇이다? 함수 f 바깥에 있는 쉘의 영역인 x에 결국 이제 10이 저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컬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함수 자체에서 만든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된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호출이 끝나면 리턴 구문이 실행이 되면 이 네임스페이스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은 함수 바깥에서
함수 안에 있는 변수를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리턴 값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해요. 뭐 이미 이해가 명확하게 된 사람이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간혹 그 리턴 값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 부분 유의 깊게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수가 sum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ab 입력값을 받았어요. 그리고 return ab 하게 되면 a 더하기 b를 리턴하게 되네요. 따라서 sum 3, 4 하면 어떻게 됐어요? 3, 4가 대입이 되니까 리턴 3 더하기 4, 7이 이제 리턴이 되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3, 4를 더한 값을 리절트에 주면 리절트에는 결국 이제 7이라는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이걸 화면에 출력을 하면 이렇게 7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정상적이죠? 이것이 결국은 수학에 있는 함수와 파이썬의 함수가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경우인데 입력이 있고 출력도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다른 케이스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보게 되면은 say라는 함수가 있는데 입력이 일단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return은 있어요. hello라는 글자네요. 결국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함수는 수학의 함수와 약간 좀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학의 함수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입력, 인풋 파라미터는 없는데 리턴 값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입력 파라미터가 있는데 리턴 값이 없을 수도 있고요. 리턴 값도 없고 인풋 파라미터도 없는 경우가 가능하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간혹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입력 파라미터가 없는 say 함수가 호출이 되면 hello라는 문자열을 리턴합니다. 자, say 함수를 호출하면 결국은 이 자리에 hello라는 글자가 와서 앉아 있겠죠. 자, 그래서 print say 이렇게 하면 say 함수의 리턴 값이 hello니까 print hello가 돼서 hello가 출력이 돼요. 따라서 say 함수의 리턴 밸류는 hello고요. 이로 인해서 print 구문에서는 print hello로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는 것과 같이 say의 hello라는 값을 리턴 받아 워드에 저장한 후 print hello로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앞서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입력 파라미터도 없고요. 리턴 구문도 없어요. 따라서 이 함수는 호출이 되면 직접 본인이 화면에다가 hello라는 글자를 출력해요. 하지만 리턴은 없어요. 그래서 say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화면에 hello라는 글자는 출력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리턴 값이 없습니다. 요런 경우들 많이 헷갈려 해요. 화면에 hello를 프린트하는 행위와 리턴 값으로 hello라는 문자열을 돌려주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거는 화면에 hello라는 글자를 출력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리턴 값은 없어요. 그런지라 지금 보게 되면 print say를 하게 되면 say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화면에 print hello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hello가 출력이 되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say 함수의 리턴 값이 없는 상태에서 프린트를 하면 화면에는 none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say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print hello 그리고 print say라고 실행을 하게 되면 두 줄이 출력이 됐죠? 첫 번째 줄에서는 hello예요. 이게 왜 hello가 먼저 나왔을까요? say가 실행이 되면서 print hello를 실행한 겁니다. 하지만 say 함수는 리턴 값이 없어요. 그러한지라 리턴 값이 없는 함수의 결과를 print 구문이 실행하면 아무것도 화면에 출력할 게 없는데 뭘 출력하라는 거야? 그리고 none을 출력하게 돼요.
따라서 say가 리턴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워드에 저장을 하면 결국 워드에도 none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요. 이걸 프린트를 하게 되면 print none이 되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상황에서 word라는 변수에다가 say 함수를 실행한 후 hello가 출력이 된 거는 say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print hello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word의 값을 출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요. 이 부분 화면에 출력하는 print가 return 문장은 아니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펑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빌트인 펑션도 호출해 봤고 직접 함수도 만들어 봤습니다. 요 대목에서 어떻게 좋은 함수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우리가 작문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에세이를 어떻게 잘 쓰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주제를 잘 정하고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열심히 한 후 전체적 틀을 정하고 디테일을 작성하는 것. 이게 좋은 에세이를 작성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좋은 함수를 만든다는 건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펑션의 이름을 정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입력 파라미터를 정한 후 제대로 된 리턴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상정한 다음에 입력 파라미터로부터 리턴 값까지 가는 과정들을 잘 작성하는 것. 그래서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도 언어기 때문에 인간이 작성하는 글들의 장문의 특징들을 어떻게 보면은 잘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할 게 있는 것은 이제 docstring이라는 기능이에요. docstring은 내가 함수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함수를 누가 쓰느냐? 미래에 내가 쓰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만든 함수 잘 만들었으니까 내가 나중에 또 써야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 이제 도움을 받는 거고, 세 번째로는 오픈소스로서 공개를 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개발자 중에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프로그램에 대한, 펑션에 대한 설명을 자체적으로 코드 안에다가 좀 자세하게 써주는 것이 좋아요. 이런 걸 우리는 덕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더블 커테이션 마크 3개로 시작을 하고 더블 커테이션 마크 3개로 끝나죠? 이건 이제 주석 처리한 겁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실행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 파일을 읽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죠. 통상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입력 파라미터 2개는 인티저고 린터 값은 인티저다 라는 거를 의미를 나타내고 여기 자세한 설명을 말로 써놨죠. 그리고 이제 실행 예제들을 내가 직접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면 닥스트릭엔 시작을 알리는 더블 커테이션 마크 3개, 끝을 알리는 더블 커테이션 마크 3개가 있고요. 첫 번째 줄에 입력 파라미터의 타입 종류, 개수, 그 다음에 리턴 값의 타입과 종류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설명을 영어로 써주는데 한글은 코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어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쭉 이 함수는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이제 쓰죠. 참조 문헌이 있다 그러면 참조 문헌도 여기다 넣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하는 예제들은 함수의 이름, 임의로 준 입력 파라미터, 그에 따른 결과값. 요거를 이제 쭉 작성하고 나면 이런 게 이제 덕스트링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명확하게 내 함수를 뭐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것만 읽으면 읽고 바로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좋은 함수를 만들 때에는 보는 것과 같이 입력을 받아 출력을 계산하는 가장 원초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이 함수를 가져다 쓸 거라는 판단 하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잘 달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장 우리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는 동안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작업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대신 이제 본인이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원하는 기능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주요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덕스트링을 작성하는 것들 이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함수를 이제 어떻게 잘 작성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은 뭐 일단은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뭐 여기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함수를 많이 만들어다 보면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깨달음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한 부분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추가적인 언급을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베리어블이 있었어요. 그 베리어블에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까지 설명을 하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우리가 베리어블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죠. 그 파이썬의 베리어블, 특별히 플로우팅 포인트를 다룰 때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 파이썬의 플로우팅 포인트는 정확하지 않다, 오차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예와 문서들을 좀 설명해 주려고 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제로 0.1과 0.2를 더했는데 0.3은 괜찮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나오더니 4라는 숫자가 뜬금없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올림하라고 4.5를 주게 되면 사실 5가 돼야 되는데 4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이유는 실질적으로 파이썬,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비슷한데 파이썬,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비슷한 것이 컴퓨터는 주로 정수를 다루는 애예요. 실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이 실수 계산에서는 일부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람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문서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가장 간단한 팁은 줘야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사이파이, 넘파이와 같은 전문적인 과학 수학 계산 펑션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런 거를 상쇄할 수 있지만 당장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애고 싶다면, 이런 오류를 줄이고 싶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유효한 실수의 자리를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0.1 더하기 0.2면 소수점 첫째 혹은 둘째 자리에서 잘라버리면 이 정도의 오류는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리어블 설명할 때 함께 설명을 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한 챕터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됐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부분 정수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수는 필연적으로 이 약간의 오류가 날 수밖에는 없다. 따라서 요거를 줄이고자 한다 그러면 유효한 소수점 자리를 생각을 해서 거기서 끊어라. 그럼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사라진다. 굉장히 작은 오차거든요. 사라질 거다라는 점 언급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파이썬의 공식 문서를 한번 참조해보면 큰 공부가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펑션을 배웠어요. 보면서 느꼈겠지만 수학자들이 사용하는, 우리가 산수나 수학에서 배웠었던 그 펑션에 대한 개념들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달랐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수학은 입력이 반드시 있고 출력이 반드시 있는데 파이썬에는 그렇지 않다. 입력이 있는데 출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리턴입니다. 리턴이 입력 파라미터가 있는데 리턴 값이 없을 수도 있다. 입력 파라미터가 없는데 리턴 값이 있을 수도 있다. 입력 파라미터도 없고 리턴 값도 없을 수 있다. 요 점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파이썬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빌트인 펑션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본인이 잘 활용하는 것이 파이썬 개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좋은 함수를 만드는 것은 좋은 작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봐야 될 거다 라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펑션을 둘로 나눠서 이제 오늘 두 번째 파트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에 대한 실습 자료들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고 시간이 남는 사람이라면 이제 w3schools.com 이런 사이트에 있는 실습 자료도 반드시 이제 해보기 바랍니다. 그 전에 당연히 강의 노트에 있는 실습 자료, 예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 먼저 돌려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